아,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진행입니다. 네. 야구 뉴스 창고 17.5회. 예, 오늘은 좀 분량이 짧을 것 같아서, 딱 세 개일 것 같아요, 뉴스가. 뭐, 물론 이제, 짜잘하지만은 좀 어처구니 없는 뉴스도 하나 있긴 있는데, 그 메인 세 개는 뭐, 여기 지금 첫 화면 나와 있습니다만, WBC 엔트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문동주가 낙마한 거는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 그 마니아 타임즈, 예, 우리 유사 야구 언론, 우리 강혜영 기자, 예,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제목 따는 것만 방구석 여포, 예, 제목만 겁나 자극적으로 해놓고 정작 본 내용 딱 들어가면은 개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그로죠, 그죠? 어, 왜 그렇게 사는지 뭐 물론 강영만 그렇진 않아요. 뭐 몇몇 있는데 너무 심해요. 하루에도 막 정말 제목만 방구석 여포 같은 거를 미친 듯이 올려갖고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송성문, 김하성, 문동주 부상 시기가 참 묘하네. 개인적으로는 저도 김하성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합니다. 근데 송성문하고 문동주까지 셋을 딱 엮어갖고 부상 시기가 묘하네. 뭐 일부러 부상당했다는 거냐? 지금? 음? 그건 아니지. 그리고 이제 문동주에 대해서는 뭐, 못 던지는 사사기라는 말이 있다. 그게 제목이에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미친놈 아닌가. 문동주가 물론, 일반 다른 팀 투수들에 비해서 내구성이 떨어지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우선은 타고난 게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럴 수 있고. 그냥 결정타는 한국 시리즈 때 달 감독이 막 굴린 게 가장 크죠. 근데 그거에 대한 말 하나도 없고 뭐 팬들 사이에서 별명이 못 던지는 사사기래. 요것만 딱 부각을 시켜갖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문동주가 정말 맘 같아갖고는 진짜 뭐 명예훼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진짜 고소 걸어도 될 정도로 예. 아무리 다른 팀, 제가 응원하지 않는 팀의 선수라 하더라도, 문동주에 대해서는 뭐,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잖아요. 그죠? 너 뭐, 공만 빨랐지, 유리몸이야. 네가 어떻게 선발로 롱런 할 수 있겠어.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옛날에 정말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의 그 야만의 시대 때는, 막 정말 뭐, 저도 몇 번 그런 표현 쓴 적도 있고요. 뭐, 지금은 은퇴했으니까. 신정남만 보면, 저 쿠쿠다스 저 새끼 저거. 적이 있었습니다만 문동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또 하나 결국 이 꼴 보자고 FA를 한 건가? 예, 1억 손아섭. 예, 심지어 하주석도 1억 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화가 봤을 땐 야 하주석보다도 더 가치 없어. 그리고 분명히 뭔가 좀 팀 케미 혹은 아니면은 프런트가 봤을 때 뭔가 굉장히 손아섭한테 빈정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라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매기는 거죠. 하주석보다도 싸다. 그러니까 이따가 또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목이 뭐냐? 야 이럴 거면 차라리 FA 제소를 했어야지. 바로 그거죠. 예. 본인이 분명히 어떤 우승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왔는데 오히려 하나에 와갖고 뭐 하나에 와서 시즌 말미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가을 야구 때는 날아다녔어야죠. 근데 과연 그랬냐라는 거죠. 그런데 FA는 또 뛰쳐나갔어. 그러면 어느 팀 프런트가 그게 좋게 보이겠어요. 예. 항상 손아섭에 붙는 별명 탐욕의 손아섭 손패배네. 예. 그 그대로 하다가 말년에 진짜 꼬인 건데 본인은 그렇게 말하겠죠. 뭐, 지가 최다 안타 1위고, 3천 안타도 있고, 근데 1년 동안에 과연 몇 경기나 나가겠냐는 거예요. 이 상태라면, 뭐, 손아섭 얘기는 그냥 기사만 보여드리지 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강백호나 페라자가 뭐, 아파갖고 들어눕지 않는 한, 제가 볼 땐 대타위원으로 받기는 나올 자리가 없습니다. 예. 또 설령 강백호나 페라자가 만약에 아팠고 쉰다라고 치면 뭐 한화에 외야수가 없습니까? 예. 그래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태타밖에는 자리가 없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몇 경기를 나올 수 있으며 경기보다도 더 중요한 타석수죠. 예. 몇 타석이나 설 수 있을지. 솔직히 144경기라고 치고 그걸 한 경기에 한 타석이라도 나올 수는 있는 건지 전 그것도 상당히 좀 의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랬을 바에는 차라리
뭐 물론 이제 올 시즌은 또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고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만약 이제 한화하고 1년이 끝났다. 그럼 또 다른 팀을 구해서 나가볼 수도 있겠죠. 뭐 이제 그럴 수는 있겠는데 글쎄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뭐 진짜 1년 동안 하다못해 뭐 손아섭은 사실 그거는 사실이죠. 안타 치는 거 하나하나마다 기록인 건 사실이니까. 예. 아무튼 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좀 쳤으면 좋겠어요. 뭐 일단 2,700안타는 넘어서겠죠. 그죠? 제가 봤을 때 뭐 딱 그 정도다. 그리고 특히 그 제가 쌍욕은 했습니다만 아니 뭐 맹구는 뭐 얻어가는 거라도 있지. 이거라도 챙겼잖아 이거라도. 근데 우리 아섭이는 뭘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좀 답답하고 좀 한심하고 등등등등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일정부터 좀 보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릴게요. 예, 그 더 팩트의 김대호 기자가 이따 기사 보여드릴 건데 한심하게 그지없어갖고 일정도 몰라. 5일날 일본이랑 첫 경기래요. 아닙니다. 5일날 체코랑 해요. 그리고 하루를 쉽니다. 그리고 일본이랑 붙습니다. 아 이게 조금 좀 문제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체코랑 하고 일본이랑 하고 차라리 하루를 쉬고 대만, 호주 이렇게까지 딱인데 가장 약체인 체코랑 하고 하루를 쉬어요. 자 그래서 장모 해설위원 같은 경우는 하루를 쉬니까 일본이랑 2차전을 하는데 비등비등하다라 왜 경기가 중간까지는 비등비등하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본전에도 한번 승부를 걸어서 차라리 빨리 예선을 확정짓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이건 거의 도박이죠. 예. 어떤 장수가 어떤 지휘관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합니까? 예.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본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3이닝 정도만 선발 투수가 뭐 몇 점을 주던 던진 다음엔 그 다음에는 한 이닝씩 끊어서 뭐 점검도 할 겸 또 이제 투수들 중에서 출전해야 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가고 왜? 여기서 중요한 건 빨리빨리예요. 그 다음날 낮이 대만 경기입니다. 즉 7시에 일본이랑 하고 저녁 7시요. 예. 그리고 그 다음날 12시에 바로 대만이랑 해요. 자 그래서 이 박진행이도 체코하고 일본전은 그렇게 쓱 봤다가 한 6회쯤부터 중계해 드릴게요. 그냥. 예. 뭐 별로 의미 없는 시합인 것 같고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모든 시합이 다 귀중하고 의미는 없는데 또 중계하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내 경기를 다 풀로는 못해요. 예, 그럴 수는 없고 대신에 저는 오히려 제 수업 일정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만전하고 호주전만큼은 제가 풀로 중계를 하겠다. 예. 이 두 경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호주 쪽도 지금 어쨌든 의외로 좀 메이저까지 뛰었던 선수 2명이 합류하기 때문에 지난번 WBC를 기억을 해봐도 일본이 문제가 아니고 대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예, 호주한테 일격을 맞는 바람에 그냥 전체 스케줄 다 꼬이고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만하고 호주 쪽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중계를 올인을 하겠다. 예, 그거는 1회서부터 풀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1차전 체코하고 2차전 일본은 한 6회쯤서부터 중계하면서 분위기가 이렇군요. 어떤 선수가 컨디션이 좋군요. 특히 제가 국제대회 중계할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국제대회는 뭐 물론 영상도 보고 데이터도 있고 하겠죠. 그러나 결국은 단기전은 임기응변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감독들의 이 번뜩이는 승부수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 보고 공 치는 게 능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제가 뭐 노시환하고 무슨 뭐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뭐 노시환이가 뭐 저한테 돈을 빌려가는데 안 갚았습니까? 근데 제가 노시환을 자꾸 낮게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국제대회용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리그에서 어떤 그 데이터라든가 상대한 경험을 갖고 이제 성적을 쌓는 타자들이 있잖아요. 노시환은 저는 그런 타입이라고 보기 때문에 과연 뒤로 몸을 한번 제꼈다가 투석기처럼 제꼈다가 제대로 맞으면요 뭐 장타나 홈런이 나오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과연 쉽겠냐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아쉽긴 합니다만 이 뉴스부터 한번 가보죠. 예, 아무튼
더치아라 TV의 야구 뉴스 창고 17.5회 이제 기사 보여드리기 시작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구독자 1000명 돌파 이벤트가 서서히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예. 여기다가도 만약에 댓글 달아 주시는 분 있으시면은 예, 제가 답글 달아서 또 커피 쿠폰 또 보내드릴 수 보내드리고요. 순대닭꼬치 안주 이용권은 이제 3만 원짜리 한 장 남았고요. 가습기는 2대 있고요. 예,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문동주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좀 달 감독 참 우승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가을 야구 때 너무 막 굴렸어요. 너무. 예. 자, 뉴스 들어보시겠습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문동주 투수가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으로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문동주는 오늘 발표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표팀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류 걸로 감독은 알려졌습니다. 1월 30일 날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란 거죠. 문동주는 이틀 전 한화의 호주 스프링 캠프에서 두 번째 불펜 피칭을 앞두고 몸을 풀다가 어깨 통증을 느껴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아니어서 당장 4일이 아니고 30일 날 이미 인지를 했대요. 했지만 류지영 감독은. 한화 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대표팀 코칭 스태프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WBC 개막까지 문동주가 완벽한 컨디션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WBC 사무국에 최종 엔트리를 제출했던 대표팀은 문동주 대신 원래 엔트리에서 제외하려 했던 투수에게 발탁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영표죠. 문동주는 세계 야구계의 체코전 집중될 확실하게 좀 책임져 주시고 준비하며 예전보다 훨씬 빠르게 컨디션을 끌어올렸지만 지난해 스프링 캠프에서도 겪었던 어깨 통증에 또다시 발목을 잡혔습니다. 유격수와 중심 타자를 맡을 예정이던 김하성이 부상으로 탈락한 데 이어 에이스 역할을 기대했던 문동주까지 낙마하며 류지현 호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류지현 감독은 오늘 오전 30명의 최종 엔트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이상호입니다. 그러나 뭐 우리 국대에 악재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이제 한국계 메이저리거들 4명의 이름이 계속 오르락내락했는데 결국 이 4명이 다 뽑혔어요. 이건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이 없길래 뭐 휘트컴은 이미 확정이 됐었고 그 외에는 뭐 이름들이 없길래 이거 오브라이언 이제 저는 줄여서 오브리라 그러는데 오브리는 꼭 발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오브리는 물론이고 저마이 존스하고 이제 던까지 다 발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좀 큰 힘이 되죠. 그래서 굳이 해외파라고 말한다면은 이 4명 포함해갖고 이정우, 김혜성 그리고 고우석 일본전 무조건 나가. 그래서 요 7명 그리고 이제 나머지 23명은 우리 국내 KBO 선수들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니아타임 제 강혜영 씨가 얼마나 방구석 여포 제목질 장사를 했냐. 자, 요거예요. 못 던지는 사사키, 문동주를 향한 가혹한 잣대와 조롱. 그래놓고 쭉 보면은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팬님들. 특히 야구 커뮤니티에 계신 팬님들 문동주를 이렇게 조롱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좀 바보 멍청해요. 그러면 아이고 참 남들보다 조금 좀 애가 좀 그러니까 말하기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 애가 좀 모자란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신문 제목에다가는 박진행 모자라다고 말하는 사람들 더 이상 모자라다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모자란 사람 상처받아요. 그렇게 쓴 거랑 뭐가 달라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를 그거 어디 갔더라? 이거는 제가 제 카톡창 보여. 저도 이제 요즘 하도 이런 거 올려놓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서 정말 어이가 없어갖고 그거 하나만 써야지.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는 문동주하고 뭐 다 엮어. 싹 엮어갖고 아예 3명을 엮어요. 찾아놨는데 어디 갔지? 미치겠네.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뭐냐? 그래놓고는 아예 이번에 셋을 엮은 거예요. 한 방에. 송성문, 김하성, 문동주,
부상이 참 묘하네. 시점이 참 묘해. 이런 기사를 또 올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좀 기자가 왜 기자냐면은 우리가 아니야말로 시중에 나돌고 있는 온갖 소식들 맘만 먹으면 다 전할 수 있죠.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엠바고도 좀 해주고 판단도 좀 해주고 1차 필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기자인데 얘는 필터가 없어. 그냥 뇌도 안 거치고 그냥 손가락에서 막 써지나 봐요. 예. 그 세 명을 엮는 것도 좀 웃기는 거죠, 사실은. 예. 안 되겠다. 썸네일에 있으니까 썸네일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정작 썸네일엔 찾아놓고 여기 지금 인터넷 창에는 띄우지를 못했네요. 예, 죄송합니다. 근데 썸네일에는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딴 거를 이게 지금 이거는 문동주를 위하는 게 아니죠. 예, 요런 말 있는 거 요거 탁 올려봐. 그래갖고 요거 클릭수 좀 뽑아먹자. 네가 클릭수에 환장하는 건 알겠는데 너 그러다가 진짜 언제 한번 뒤지게 당해. 예를 들자면 아까 그 3명 엮었다 그랬죠. 송성문, 김하성, 문동주 참 부상 시점이 묘하네. 이런 기사는 잘못하면은 걸려요. 강씨 걸린다고. 팬들이 더 잘 알아. 원래 장성훈. 근데 하도 그걸 욕먹으니까 뭐 와이프 이름으로 강혜영 이렇게 내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우리 채팅창에도 그 얘기가 돌았었어요. 여기 라방 채팅창에도. 좀 정신 좀 차려라 좀. 자, 뭐 별로 좋지도 않으니까 됐고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제가 좀 어이가 없었던 바로 이거예요. 이 더 팩트. 예. 더 게이트가 이제 옛날에 그거죠. 이제 우리 펠레 박펠레가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더 게이트로 바꾼 거고 배지연하고 이렇게 해서 바꾼 거고 이 더 팩트는 이제 김대호 기자가 이제 주로 쓰는 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좀 어이가 없는 게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자, 3월 5일 개막하는 WBC에서 한국은 5일 디펜딩 챔피언 일본을 시작으로 7일을 대만, 8일 호주, 9일 체코와 1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그래서 제가 WBC 홈페이지까지 가봤습니다. 혹시 바뀌었나? 자, Thursday, March 5th, 3월 5일, 체크 vs 코리아, 폭스 미디어, 도쿄돔 도쿄. 이게 WBC 홈페이지예요. 야, 김대호 정신 안 차려? 야, 기자가 가장 기본이 쉬워. PD 지망생인 형이 한번 얘기. 야, 생각은 둘째치고 육하 원칙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일본전 1차전이야? 뭐 술 먹고 있었었나? 미쳤나? 어저께 제가 이제 신장식을 좀 조롱했거든요. 뭐 이연주 보고 이제 탕 몇 번씩 옮긴 저 이상한 거의 그런 뉘앙스였어. 그래서 저도 야, 네가 뭔데 민주당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너 술 먹고 어제 뭐 방송 나갔니? 신장식이 음주 경력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기분 졸라 좋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야구 시간이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영남 투어는 지금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올릴 겁니다. 지금 열심히 편집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수요일 날 이제 뉴스 창고를 하니까 그 전에 이제 또 시사 한번 올려야죠. 하이브리드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우선 명단부터 보죠. 투수 데인 더닝, 더닝 아니고 더닝, 그리고 곽빈은 좀 미안해요, 그죠? 보면은 열심히 던지고 꼭 탈라던데, 근데 저기 이제 문동주가 빠져버리면서 이제 아마 류감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중에 보면은 얘는 좀 내구성이 있거나 그 전에 큰 부상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홍창기죠. 그래서 홍창기는 빠지고 그 자리를 이제 구자욱이 채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김태경 같은 경우는 그 이승엽 감독 시절서부터 피로 누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좀 부진했죠. 그러니까 이제 빼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투 중에 보면은
좌안이 없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정우주 있잖아. 정우주. 근데 정우주는 아차하면은 일본전 선발로 나갈 수도 있죠. 일본전 선발 1번 투수로. 예. 뭐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위장 선발 고우석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그러나 고우석 일본전 나오긴 나올 거예요. 예. 카비지는 해야 되니까. 그죠?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제 좌완 개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네. 내가 컨디션이 졸라 좋아서 한 텀 떨고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망언을 했던 구창모 대신에 저는 대신 이 선수는 되게 좋아합니다. 상당히 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공도 잘 던지는 NC의 김영규가 발탁이 됐습니다. 구창모 네가 나왔어야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한번 떨구고 싶다며 컨디션을. 새끼야. 응? 그래놓고 네 기사 검색도 못 해놓고 해놓고 장난하냐? 네 팀 감독하고 네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 아주 얄미워 뒤지겠어. 아주. 예. 자, 그래서 조병현, 노경은 노경은이 쓱 입장에서는 걱정되겠죠. 그죠? 예. 쓱이 지금 필승조 2명이 발탁이 된 거니까. 그리고 박영현, 고영표, 소영준. 예. KT도 의외로 3명이나 투수가 발탁이 됐어요. 그리고 원태인, 류현진, 정우주, 송승기, 손주영. 솔직히 LG 팬인 제 입장에서는 승기나 주영이 중에 한 명 정도만 이렇게 바랬었는데 이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손주영은 아마 호주전의 등판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호주 경기도 이거 중요한 경기예요.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고우석 그리고 오브라이언 100마일 싱커는 과연 어떤 공인지 특히 대만 호주전 때 마무리 투수로 나올 것 같은데 노노광 좀 할 수 있길 이겨야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겨야 그죠? 그렇고 그리고 김영규 해서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5, 6, 7, 8, 9, 10, 11, 12, 13, 14, 15명입니다. WBC 엔트리는 30명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야수 쪽 다저스의 김혜성 그리고 이제 기아의 김도영. 김도영은 진짜 이번에 한번 쇼케이스도 제대로 한번 해야죠. 그리고 NC의 김주원. 사실 이 선수도 기대가 커요. 오히려 다음번에 누군가가 무릎으로 간다면 유력한 후보로 지금 김주원이 떠오르고 있죠. 그렇고 문보경, 신민재, 박예민, 박동원. LG는 대신에 이제 야수들이 왕창 다 뽑혀갔습니다. 특히 도쿄돔에서도 이제 또 도미노 피자 놀이 한번 해야죠. 우리 박예민. 그렇고 신민재는 정말 제가 그 WBC 그 몸풀기 할 때 있었잖아요. 그 두어 달쯤 전에 확실히 공 보고 공 치는 거는 신민재다. 이제 이 생각이 좀 들었고 글쎄 문보경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이제 문보경은 3루도 되고 1루도 되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참치 이제 주전 포수는 박동원이겠죠. 그리고 이제 백업은 최재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시환, 문현빈. 특히 이 신민재하고 문현빈이 제가 볼 때는 1, 2번을 칠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얼마만큼 좀 이제 활로를 뚫어주느냐. 그래서 이제 9번 박혜민, 뭐 1번 신민재, 2번 문현빈 이 공격 라인업은 아마 모르긴 해도 일본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만의 장기예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정우나 김혜성을 살짝 섞어오면 더 파괴력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위트컴이 합류를 했고, 근데 이제 위트컴 같은 경우는 이제 롤이 안현민하고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트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어쩌면은 이제 이 친구야말로 대타 승부를 띄울 때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안현민, 저마이 존스. 저마이 존스는 이제 뭐 외야 한 포지션 책임져 줘야죠. 그죠? 그렇고 구자욱, 이정우, 최재훈. 이제 이렇게가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면 저마이 존스 같은 경우도 왜 필요했었냐면은 이 친구도 멀티플레이어예요. 멀티 포지션. 그래서 상당히 요긴하게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는 류감이 제일 원했던 건 그 오브라이언하고 저마이 존스는 꼭 와야 되는데 이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이 잘 풀려서 저거는 정말
어쩌면은 이 우리 스태프들 중에서도 이제 그 외국 쪽 담당했던 분들에게 이거는 진짜 좀 보너스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름에 오르내렸던 4명이 다 왔어요. 근데 이제 반면 우리나라 리그에 있습니다만 충분히 뛸 수 있었던 화이트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네. 이런 것도 있겠죠. 쓱에서 어차피 지금 조병현하고 노경원이 차출이 됐기 때문에 화이트까지는 좀 무리가 아니었을까? 예. 알게 모르게 배분하거든요. 안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홍창기하고 김태견하고 창기도 아직 몸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고 김태견 빠진 건 이제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정말 뭐 신인 데뷔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무식하게 던졌죠. 그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피로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고 유영찬도 그 지난번 프리미어 12에서 졸라게 던지다가 예, 작년에 그 초반에는 좀 개고생을 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제 오브리가 왔으니까 예, 그래서 아마 제외가 된 게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고 자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 김대호 기자께서 너무 기사를 막 썼어. 그러니까 일정 틀린 거는 둘째치고요. 자 보세요. 관심이 모았던 한국계 메이저리거는 저마이 존스, 세이 위트컴, 데인 더닝 그리고 라일리 오브라이언 4명이 뽑혔다. 이정우, 김혜성을 포함해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메이저리거는 모두 6명이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좀 고민인 게 딱 보면 야 그럼 4번은 누가 치지? 예, 이 고민은 좀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타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우가 3번 치고 뭐 이렇게 대충 견적이 나오는데 그 이제 4번은 결국 그렇게 되면은 저마이 존스가 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사실은. 예. 그래도 어쨌든 한국계 그 이제 메이저 리거들이 그래도 4명이 다 뽑힌 거는 그나마 진짜 예. 송성문 빠지고 김하성 빠지고 문동주 빠지고 했던 이 상황에서 그래도 예, 좀 어느 정도는 좀 상쇄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거 홍창기, 배찬승, 유영찬, 김태견. 예. 배찬승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정신없이 던졌죠. 그러니까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완개투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김영규가 채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홍창기는 성관이 뛰어나고 발이 빠르지만 타격 정확도와 파워에서 구자욱과 문현빈에 밀렸다. 야 파워에서는 밀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홍창기한테 정확도에서 밀렸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우리 김대호 아저씨는 야구를 뭘로 본 거야? 응? 파워에서 밀리는 건 인정. 근데 리그 최고의 성관을 갖고 있고 응? 정말 그 아무도 못 잡는 그 마이 삼각지대에다가 딱딱 떨어뜨리는 거 그럼 뭐 삑사리 맞아갖고 타구가 떨어지는 겁니까? 응. 강형도 나쁘지만 당신도 나빠. 뭐 그 아무 말이나 막 써. 자 그 다음에요. 배찬승은 150km 중반대의 빠른 공 갖고 있지만 제구력의 치명적 약점을 노출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그죠? 예. 아직 애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그 쇼케이스 했을 때 일본 팀하고 그때 이제 왜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제구가 안 잡혀갖고 그냥 막 어쩔 바를 몰라. 그래서 류현진이 발탁된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상 류현진은 준 투수 코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유영찬은 아직 몸 상태가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았으며 김태균은 최근 출전한 국제대회에서 난타당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그거 왜 난타를 당했냐고. 왜? 김태견처럼 신인 데뷔하자마자 소년가장 역할하는 애들 몇 없어요. 요즘 특히 2020년대 이후 그러니까 프로야구에서는 쉽지도 않고 진짜 배기 이유를 써줘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응? 너무 대충 쓰면 안 돼. 그래서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싶었다. 근데 여기가 더 깨는 거야. 2년차 정우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정우주는 갑작스럽게 낙마한 팀 선배 문동주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정우주는 원래 뽑히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예. 문동주 자리를 대체하는 거는 지금 고용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전 체코전은 거의 고용표가 선발로 나올 것 같고 일본전에 오히려 정우주의 쇼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야, 너 3이닝만 죽어라고 던져봐.
나머지는 형들이 한 명 한 명 낳고 책임져 줄게. 그리고 대만전에서 원태인하고 류현진하고 소영준 정도 출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전인데 저는 일단 호주전 같은 경우는 그 곽빈 손주영 중에서 누가 먼저 한번 그러니까 둘은 나와야 돼요. 곽빈 손주영이 나오고,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곽빈도 사실 그 은근히 그 봄야구에 많이 좀 혹사당했던 스타일이라 될 수 있으면 곽빈 같은 경우는 진짜 호주전 딱 한 번만 썼으면 좋겠어요. 예선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곽빈하고 손주영 정도로 이렇게 좀 호주전은 좀 이제 투수 라인업을 전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뭐 대만전은 정말 뭐니 해도 그래도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최대의 자원이 어쨌든 원태인하고 그리고 류현진하고 저도 여기는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소영준이 어쨌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영준 정도까지를 예선전은 투구수 제한도 있으니까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호주전에서 오히려 손주영하고 곽빈 쪽을 투입을 하고 예.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곽빈하고 손주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요때쯤 이제 중간 개투 정도로 이제 송승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대만전에는 원태인하고 류현진하고 소영준 다 나와야 돼요. 예, 여기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아니면은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플랜 B는 뭐냐? 정우주까지도 대만전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영준에게 일본전을 맡길 수도 있죠. 예, 이게 이제 플랜 B 정도가 될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예상만 하는 거지 사실은 정말 단기전은 예를 들어서 그날 경기 날이 됐어. 근데 컨디션 안 좋으면 못 쓰죠. 예. 페넌트 레이스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정우주하고 소영준을 과연 누구를 일본전에 넣을 거냐. 예.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성호처럼 그렇게 헛된 망상 꿈꾸면 안 됩니다. 예. 이 예선 일본전은 절대로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한일전 가위바위보도 이겨야 된다. 맞는데 그거는 일단 미국 가서 그때 만약에 일본을 만나게 되면 그때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누가 일본한테 지려요? 예. 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참 슬픈 얘기지만 결국 기자들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니 98억 받다가 64억 받다가 이 1억이 웬 말이야. 예. 그러니까 저도 그쪽에 하면서 뭐 이거라도 하려고 하고 나가려면 나가고 거의 굴욕적인 계약인 거거든요. 예. 물론 이걸로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이 회자가 되는 게 같은 팀이나 하주석 케이스인데 결정적인 차이는 하주석은 그래도 수비는 가능했다는 거예요. 예. 코리안 시리즈 때 제가 하주석이 옛날보다 수비 범위가 많이 좁아졌네. 그건 나이 먹었으니까 그런 거고. 그냥 내야 수비는 된단 말이에요. 2루나 유격은 된다고. 근데 손아섭은 수비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그랬을 때 달 감독이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좌완 대타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3천 안타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우선 2,700 안타부터 돌파하다 보면 하다 보면 2,750 안타까지는 가겠죠. 예.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만약에 요번 시즌에 2,750 안타까지라도 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선수 생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손아섭이 2,680 몇 안타인가 그런데 근데 만약에 2,700 안타 똘랑 살짝 넘어갔다. 그러면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죠. 그러니까 FA 재수를 택했다면, 예. 저도 이제 저 생각이었던 건데, 뭐 본인이 뭔가 생각이 있었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FA 나왔고, 아무튼 지금 KBO 리그 사상 최악의 FA에 이제 그 액수를 받아들였어요. 네. 어떻게 될지 이거는 지켜보시자고요. 네. 아무튼 참 판단 못하는 걸로는 참 저 친구도 빠지지 않는 친구라.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구 뉴스 창고 17.5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엔딩을 치려고 했는데 어떤 바보가 자 키움 쪽에서 아마 야 우리도 뉴스에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형이가 진짜 바보. 이게 이제 그나마 제가 오늘 찾은 속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요겁니다. 키움의 이주영 박은빈에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영우입니다.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뭐 그 있잖아요. 그거를 해달라고 했나 봐요.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예. 옛날에 박모 배우가 술을 막 먹는데 성모 가수에게 야 너 노래 좀 해봐 그랬는데 성시경이 완전 빡쳤고 이슈 그건 노래 좀 해봐 였어요. 근데 어떤 배우의 캐릭터가 분명히 약간 그 레인맨의 더스틴 호프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요즘은 쓰기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고도 자폐 증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고도 자폐 증상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중력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우영우라는 드라마도 히트를 쳤는데 이거는 뭐였냐면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라이브를 이제 박은빈 배우가 라방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리리리리리 쭈 이게 이제 키움이 이주영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영우 말투 해주세요. 야 이 병신아, 나 진짜 어쩜 좋아. 멍청이냐? 미치겠네 진짜. 그래서 박은빈은 두 쫀쿠 먹은 경험 뭐 고민 상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주영이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새끼야 다 클릭해 보면 알죠 누군지. 야 그럼 차라리 알 계정으로라도 하든가. 뭐하는 새끼야 이거. 그래갖고 우영우 말투 따라하는 걸 극도로 조심스러워 하는데 너도 조심해라. 팬들은 열받죠. 박은빈조차도 내 드라마 캐릭터여서 그렇지 이거를 예능 프로나 이런데 토크쇼 나고 따라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정말 자폐인들에 대한 엄청난 비하와 모욕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그 인지 능력도 없어? 이주영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애들이 꼭 사고 치거든요. 어처구니가 없네. 바보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또 주말에 올릴 영남 투어, 대구 부산 본방편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구독자 1000명 돌파 인터뷰를 또 해주신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그 봉자주막 사장님의 또 격정적인 한 7, 8분에 걸친 지금 민주당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반박할 게 없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까지 실어서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WBC 한국계 외국인 선수들 4명 다 전원 합류한 건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만전하고 호주전 풀방 중계하면서 또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불금 보내시고 해피한 위크엔드 보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 또 영상 한번 올리는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하이프, 그리고 정기 회원 가입, 그리고 이벤트 응모 많이 해주세요. 끝.